네, 안녕하세요. 자, 직업상담사 1급 노동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덕 강사입니다. 저랑 같이 2급을 같이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급은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2급 시험 문제랑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즉 2급 때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1급 때 거의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한 80% 그대로 써먹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한 두어 개 정도가 2급에 안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만점 맞는 시험은 아니죠,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버리더라도 무난하게 붙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급도 그렇고 1급도 마찬가지로 이게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보통 당락이 갈리지니까 웬만하면은 노동관계 법규는 제가 처리한 수준의 문제로 다루고 나머지 시간은 웬만하면은 필기 말고 실기 쪽에다가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가시면은 이게 2급 때 공부했던 내용만 조금 상기하면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70, 80은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점 맞으려고 너무 이상한 문제까지 보지 말고 기본적인 내용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기출문제 역으로 해서 쭉 갈 텐데, 일단 2020년 4회차부터 해서 쭉 갈 겁니다. 자, 일단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그렇게. 자, 일단 81번부터 가겠습니다. 81번. 자, 문제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고평법 문제죠.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남녀 고용 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즉 남녀 평등 문제라든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 기본 계획. 자, 그 기본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 법은 남녀 간의 고용에서 평등 문제. 그다음에 고용된 이후에 일가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대표적 육아휴직 같은 것들, 자, 이런 부분에 관한 법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법을 위해서, 즉 평등을 위해서, 양립을 위해서 당연히 법을 만들 텐데, 자, 무조건 5년마다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등 양립을 위한 기본 계획, 매번 나오는 거지 이것들, 그죠? 기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게 명시사항이 법에 보면은 이게 총 9개 정도가 나옵니다. 9개 정도. 이거 외워야 되느냐? 자, 이거 암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멍청한 방법.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내용 중에서 틀린 것들이 반복되니까 웬만하면 오답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논리적으로 보시면은 평등 문제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당연히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거니까 그동안 있던 남녀 고용 평등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지. 맞겠죠? 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채용된 이후에 대우에 관한 사항, 이것도 당연히 평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다음에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 이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지급에 대한 원칙이죠. 이게 마찬가지 이것도 남녀 고용 평등 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여기 2번으로 갈 수 있는데, 보시면은, 국내외.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거, 외국에서 취업하는 거. 이런 국내외 일자리 소개하는 거에 관한 사항.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차별 문제라든가 일가정 양립 지원이니까 국내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9개를 암기 안 하더라도 내용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런 문제를 기본 계획을 다 암기하려고 덤비지는 말자. 그렇게 풀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은 이때 기출문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법에서 기본 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거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 기본 계획은 짧으면 9개, 많으면 10몇 개. 그죠? 암기 아닙니다, 이거. 암기가 아니고 웬만하면 오답 중심으로 가가지고 왜 틀렸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이거는. 됐죠? 자, 다음에 바로 2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2번 보시면 요 최근에 추가된 법령이죠. 보시면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는 거. 보통 차별 문제.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이걸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뒤에 틀린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쉽게 답이 1번으로 가는데,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심청 심사 자료란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 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바꿔내는데, 가만히 보면은 심청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자료들. 그죠? 그리고 요 자료를 위해서, 입증을 위해서 내는 자료들, 요 두 가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뒤에 학위 증명서라든가 각종 증명서. 이거는 심사를 위한 자료냐, 그 심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냐. 당연히 증명서기 때문에 이것들은 입증 자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나오는 것처럼 심청 심사 자료라는 것은 보통
자, 내가 여기에 채용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심층적으로 심사되는 자료, 당연히 이 사람의 각종 실적의 실적사항들. 자, 내가 옛날에 뭘 했다. 그죠? 아니면은 이게 뭐 예술학 공연이다. 그러면은 뭐 작품집. 이런 것들을 자, 나 여기 채용되니까 이거 심층적으로 심사해달라. 이걸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심층적으로 심사할 때 그러면은 당신이 실적사항이 있다 또는 작품을 냈다 관련되는 증거자료 내봐라. 이것들이 바로 입증자료입니다. 그 입증자료는 각종 증명서 이것들이 입증자료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개념이 보시면은 자, 이거는 심사자료이기 때문에 증명서가 아니고 각종 실적사항이라든가 작품집 이것들이 심층심사자료가 되는 거고 자, 이 자료를 증명하기 위한 것들 이건 증명서죠. 이것들이 입증자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 두 가지를 매번 바꿔서 문제에서 냅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학위 증명서니까 당연히 이거는 심사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 자료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이게 증명서인지 당연히 단순하게 어떤 사항들인지 요 두 가지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 법은 당연히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합니다. 됐죠? 단 자, 국가라든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죠. 그렇죠. 즉 공무원하고 지자체는 따로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 법이 굳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알아서 다 채용 과정의 공정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됐죠? 굳이 얘기하면은 자,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이 있기 전에는 일단 국가 지자체는 이 법을 통해서 즉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법에 따라서 차별을 일단 방지해 놨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국가 지자체는 차별이 방지되는데 일반 사기업은 자, 이게 문제되니까 일반 사기업을 위해서 여기 만들어진 법이 여기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호가 되지 않았던 이 외부에 있던 일반 사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채용 절차 공정화하는 법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외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그리고 종전에 있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종전 특별법에 따라서 그대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됐죠? 작가가 만드는 게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차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내부적인 특별 절차를 통해서 이미 별도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밑에 그 두 가지 상식인데 보시면 자, 뭐 이쪽 책으로 볼게요. 이건. 자, 구인자는 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구인자라는 것은 보통 사용자입니다. 사장님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자, 자기가 냈던 고용 광고에 대해서 이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지. 그래서 광고에는 야, 나 월 500 줄게. 그리고 수당은 연 1000% 수당으로 줄게. 상여금을 뽑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A 근로자가 채용이 되니까 A 근로자한테 자기 마음대로 조건 바꾸는 겁니다. 자, 야, 우리 회사 힘드니까 500 못 줘. 너 200만 받아. 그 상여금은 나중에 우리가 회사 잘 되면 그때 줄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취업규칙으로 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게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 쪽에서 만약 이게 취업규칙으로 도면은 이렇게 바꾸려면은 그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지 변경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사용자가 허위 광고해가지고 채용한 다음에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런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개정이 안 됩니다. 됐죠? 그게 만약에 그 내용이 취업규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로자 대표 동의 받는 거고.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자, 구인자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식. 자, 이 사람들의 학력을 기초 심사 자료로 기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구인자를 뽑는데 자, 야, 너네 아버지, 엄마 직업이 뭐야? 재산이 얼마 돼? 자, 옛날에 많이 요구했죠. 왜냐면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얘네 아버지가 고위층에 있네? 얘네 아버지가 잘 나가네? 그러면 얘를 통해 가지고 선이 닿겠네? 이런 식으로 불법적 많이 갔죠. 그래서 법에서 자, 구인자한테는 직무할 때 굳이 필요한 것들, 자, 그런 그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 기초 심사 자료 당연히 요구하면 안 됩니다. 되겠죠? 당연히 그 3번, 4번 그래서 상식 수준에서 접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특별법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거고 1번에서는 입증 자료랑 심사 자료 요 두 가지 개념만 조금 구별해 두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